그러니까 진짜 수평이 아닌 데 있어. 막 흉내만 내는 데들 있어요. 헤이, 짐, 막 이런 데 이렇게 불이 진짜 나고. 뭐 그런다고 수평이 되냐? 중소기업. 또 일단 구분을 좀 해봐야겠죠? 스타트업.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까지 뭐 정리하고 뭐 이럴 건 아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규모겠죠? 규모. 자, 규모는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중소예요, 중소. 근데 스타트업은 뭐예요?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카오도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구글도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 핵심은 뭐냐? 요 두 가지의 좀 굳이 차이를 좀 두자면 경쟁력이 뭐냐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경쟁력. 이게 딱 뭐가 맞다 어쩌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립 연도? 뭐 스타트업은 최근에 지어진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좀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원래 스타트업은 그게 아니라 경쟁력이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그리고 여기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가족 같은 중소기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회자 때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조업일 거예요, 제조업. 그래서 예전에 대기업에 하청을 받았던 회사들, 지금은 협력업체로 당연히 용어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대기업에 무언가를 공급하는 B2B 중심의 제조회사들, 이런 데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립 연도도 맞아. 그래서 업력이라고 얘기하죠, 업력.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스타트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게 다 산입이 된다고 봐야 돼. 그리고 단순히 얘가 오래됐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저 중소기업이 얼마 안 된데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족 같은 중소기업을 보면은 주로 업력이 20년 이상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막 10년 이하. 직관적으로 보면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문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위에다 이걸 적어야겠다. 가족 같은. 요걸 이제 넣어주면 이해가 빡 되죠. 그죠? 가족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이게 좀 이해가 딱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문화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수직 계열이죠? 왜 그래요? 일단 오래됐잖아. 그리고 평균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아요. 스타트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특성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엔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수평적인 문화를 적어도 추구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수평이 아닌 데 있어. 막 흉내만 내는 데들이 있어요. 헤이, 짐, 막 이런 데 이렇게 불이 진짜 나고. 나는 좀 이상해. 막 불러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굿모닝, 조슈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다고 수평이 되냐? 진짜, 난 진짜 웃긴 것 같아. 외국의 문화를 따라하려는 따라쟁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여기 기술력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차이예요. 나머지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중견기업 직전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술력과 대부분 요즘에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 예전에 닷컴 기업이라고 했고 또 벤처 기업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스타트업의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어. 근데 예전에 그 닷컴 기업을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스타트업 그러면 지금까지는 플랫폼 기업을 얘기했어요. 플랫폼을 뭔가 활용하거나 플랫폼과 연결을 짓거나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코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4차 산업 혁명의 물결과 직결된 아이템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보통은 스타트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모 안에 여기에 우선순위는 주로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는 매출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매출도 아니야. 이게 오히려 여기에 좀 더 맞을 것 같고, 매출보다도 여기는 투자입니다. 투자. 여기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왜냐면 아직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여기는 매출, 수익, 매출,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매출, 투자.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제 이런 스타트업 씬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가 좋다, 중소기업을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대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라고 그랬죠.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코어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게 왜 중요할까요? 수평적인 문화 추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기업 가가지고 수직 계열, 대부분 대기업은 수직 계열이지 뭐 대기업이 플랫한 데가 어디 있어. 대기업이 플랫하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반드시 수직 계열화예요. 근데 수평이 왜 중요할까? 그렇지, 기획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4차 산업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그 실시간 소통. 지금 봐봐.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 어때요? 이게 10년 전에 없었던 기술이에요. 회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예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국을 갖춘 그런 회사에서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김으로써 여러분을 다이렉트로 얘기하죠. 내가 준비된 강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질문에 다이렉트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강사들은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질문이 바뀌고 관점에 달릴 따라 내 이 생각들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임기응변과 그 순간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수평적인 문화에서 일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속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내 생각 회전의 속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수평하는 데는 일단 선 실행을 합니다. 실행력이 있어요. 아니 뭐 맨날 모여가지고 수평적인데 수평적이면 좋은 게 뭐야? 수평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친목도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해야 될 이유는 모두의 의견을 딱 모아서 바로 액션을 하자는 거거든. 누군가의 의사결정 한참 기다리고 뭐 무슨 분석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 회사에서는 기획력을 갖출 수 있다. 앞으로 이거 제일 중요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기획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실행 능력. 이 세 가지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길 가라는 거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래야 미래.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특정 직군이나 이런 거를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산업혁명이 한 번씩 빵빵 넘어갈 때마다 어땠어요? 기존에 있던 직업 자체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부가가치란 용어를 쓰니까 좀 어렵죠? 연봉이 낮아지고 일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시는 직무가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대기업 가서 연봉을 잘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하방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너무 자명하다는 거죠. 자, 오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강소기업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겁니다. 중소기업이긴 한데, 스타트업도 포함이죠. 중소기업이긴 한데 그 영역에 아주 명확한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은 매출과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영역에서의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주로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제부터는 주도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 얘기 듣지 마세요. 진짜 이 변화가 막 가속화될 때 남 얘기, 그 리뷰 보는 거 다 남 얘기거든. 직업 형성이니 맹인들이니 뭐 그 기억해라 뭐 또 뭐 있어 현상금 뭐 이런데 후기들 다 보잖아요. 남 얘기야. 그 사람이 느끼는 거고 그 사람 생각이지 왜 그걸 보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냔 말이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다녀보고 경험하고 참고는 하되 그것에 너무 여러분의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이거는 해야겠다. 나에게는 여기서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경험을 쌓고 이 다음으로 올라가야겠다. 아,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너한테는 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계획대로 가냐 아니냐이지. 자, 파견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 파견보다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옵션이 없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파견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조만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겁니다.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대부분 파견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정규직을 그렇게 고수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금방 퇴사할 거 아니야. 또 퇴사하고 또 딴 데 가고 또 퇴사하고 딴 데 가면 그만이지. 무슨 이미 평생 직업 무너졌다며. 평생 직장 같은 게 어딨어 여러분한테. 회사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정규직을 들어가냐고.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냐? 파견직이 오히려 더 편해요. 파견직이 물론 파견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건 알아요. 저도 파견직 운영도 많이 해봤고 알아. 근데 파견직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무조건 파견직이 안 좋다?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파견직으로 들어가서 필살기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아.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딴 사람들 뭐하러 신경 써? 나는 이 회사 사람도 아닌데요. 이러면서 회식도 안 불러.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파견직보다 다른 내용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파견직도 나쁘지 않다. 빨리 들어가서 필살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리어의 첫 단추 꼬리표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걸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회사가 일부 있었을 수 있어요. 일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력에 대한 꼬리표도 지금 막 없어지고 있고 무의미해지는 추세인데 아니 뭐 내가 어디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할까? 뭐 그걸 보는 회사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런 회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무슨 좋은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커리어 시작하면 뭐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 거고, 내가 심지어 대학도 안 나왔어. 아니 근데 유튜브 해가지고 실버 버튼도 받아보고 플랫폼 뭐 스마트 스토어에 돈도 벌어보고 그래서 MD 능력을 갖췄어. 마케팅 능력까지 겸비했어. 그럼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커리어를 가져갈 거냐에 집중을 해야지,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외치고 있잖아. 그게 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얘기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메인은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 마인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건 현실이고 사실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